용태, 누가 용태를 해야 되느냐? 친윤 세력,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서 인요한이 압박한 용태 대상자는 누구누구.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아주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예, 인요한이 지금 앞장서서 주도를 하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지금 이 화두를 꺼냈습니다. 이번 총선에 승리하려면은 뭔가 희생을 보여야 된다. 예, 희생 없이는 감동을 할 수가 없다. 감동을 줄 수가 없다. 저는 이 말에는 언론적으로 당연히 동의합니다. 희생하는 모습 없이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어떤 모습이라든지 당 지도부와 그리고 여러 번 이 중진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여러 번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각 지역 특색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용태 그리고 희생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당연히 바뀔 수가 없죠.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희생이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희생은 누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이른바 지금 현재 구도에서 상당한 혜택을 본, 그리고 권력을 누린 뭐 이런 분들의 희생을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걸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총선에서 지금 200석 나오죠. 민주당의 200석 정말 참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입니다만은 지난번에 169석 그리고 또 반개 정당 다 포함하면은 180석까지 실제로 민주당이 빼서 아주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4년 전 총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180석을 저들이 갖고 갈 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석 아이고 저 택도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방심을 하면,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정말 냉정한 또 회초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쥔 집권당에 대해서는 워낙 그 제1야당보다도 더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총선은 견제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권 견제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항상 저들이 얘기하는 정권 견제론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바로 헌신과 양보와 피를 깎는 혁신의 노력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용퇴론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용퇴, 누가 용퇴를 해야 되느냐? 친윤 세력,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서 많은 권력과, 물론 권력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집권당에서는 권력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윤의 용퇴 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중진의원, 3선 이상의 중진의원들은 이번에 용퇴를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정말 험지에 가서 당신이 지금 3선, 4선, 5선 할 때 당신의 경쟁력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라면은 그 경쟁력을 험지에 가서도 좀 보여줘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용퇴론.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 친윤과 중진을 대략적으로 스크린을 해보면은 30명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것을 한번 면면이 어떤 그 친윤과 용태 중진 3선 이상이 대략 어느 누구누구가 해당이 되는지를 대략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최소 34명에 달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이름이 될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와 지도부, 또 중진의원 명단, 요거는 중진의원은 3선 이상급인데요.
자,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 시각을 보고 있는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 5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죠. 박성민, 아마 박성민은 이분도 이 친윤으로 분류가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분하고 비교해서 덜 알려졌지만 박성민 의원도 울산이 지역구인데 부총장을 했죠. 이철규 사무총장 밑에서 부총장을 한 상황입니다. 즉 권성동 강원도 강릉 4선, 장제원 부산 사상구 3선, 윤한홍 경남 창원 마산 해원 재선, 이철규 강원 동해태백 삼척 재선, 박성민 울산 초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 5명이 언론에서 보는 5명 아주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당 지도부 4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죠. 4선입니다. 울산 남을. 윤재옥 3선입니다. 대구 달서을. 유의동 3선입니다. 경기도 평택. 이만희 재선이고요. 경북 영천 영도. 이분은 지금 당 지도부를 김기현은 대표, 윤재옥은 원내대표, 유이동은 정책의장이고 이만희 사무총장. 이런 당 지도부 4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3선급 이상인데요. 이름만 쭉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서병수 5선, 조경태 5선, 주호영 5선, 정우택 청주 상당의 5선, 정진석 충남 공주 부여 청량의 5선, 거의 이 충청의 맹주를 2분이 지금 맡고 있죠. 충남의 정진석, 충북의 정우택, 김영선 5선, 권영세 4선, 박진 4선, 윤상현 4선, 김학용 4선, 이명수 충남 아산갑의 4선, 홍문표 충남 홍성예산의 4선, 이헌승 부산 진의 3선, 김도욱 부산 북강서의 3선, 하태경 부산 해운대갑 3선, 하태경은 일찌감치 해운대갑에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의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런 그 선언을 하고 지금 서울의 지역구를 쭉 그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훈 대구서의 3선, 이채익 울산의 3선,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의 3선, 한기호 춘천 철원 화천의 3선, 이종배 충북 충주의 3선, 박덕흠도 보은옥천 영동의 3선, 김태호 산청 함양 거창의 3선, 박대출 진주의 3선, 조혜진 밀양 의련 함안에서 3선, 윤영석 경남 양산에서 3선, 이렇게 3선급 이상 4선과 5선 합해서 34명 당 지도부와 친윤계 합해서 한 언론이 저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글쎄요, 저는 저 중에서 일률적으로 저 34명이 다 용퇴를 하거나 즉 출마를 하지 않거나 모두 다 험지로 보내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 이론적으로는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지당한 얘기입니다만은 지역구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저분들의 경쟁력으로 3선, 4선, 5선까지 갔는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대구나 서울의 강남가처럼 누가 가도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재선, 3선, 4선을 한 건지 이거는 이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의 경쟁력이 있어서 된 거와 지역적 특색이 있어서 3선, 4선, 5선이 된 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34명 중에서 상당수가 아마 버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왜? 변화와 혁신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보와 용태, 희생정신이 없으면 국민들이 집권당의 표를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렇게 이 친윤계 인사라든가 현 지도부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략 저 34명 중에서 글쎄요 34명 중에서 글쎄요, 대략 한 20여 명은 24, 5명은 저기에 해당이 된다. 즉 뭡니까?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다. 그런 저는 판단이 듭니다. 즉 일률적으로 다 34명을 다 스톱하고 이제 정계 은퇴하라 하는 그런 초강수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기에 가능했던 3선이다, 가능했던 4선이다, 가능했던 5선이다.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의 평가가 있던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요.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되면은 34명 다 용태 내지는 서울 수도권의 험지 출마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뭡니까 폭탄급 메머드급 이런 그 선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국면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내일 상황이 다르고 또 일주일 뒤에 상황이 다르니까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진척이 되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에서 김동원 하이파이브 김동원 TV 방송 시작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토방 식구님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명칭이 하이파이브 김동원 TV입니다. 이 방송 말미에 한번 다시 이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은상님, 장훈님, 박을재님 어서 오세요. 그렇잖아도 흔들리고 난린데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까요? 테레사님. 네, 김동원 박사, 이영풍 기자, KBS 이영풍 기자 얘기하는 거죠. 훌륭하고 투쟁력 강한 새 인물들이 많이 국힘당에 등록해서 출마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해권님, 진해권님도 우리 아주 왕의 정자시죠. 경하수 패너님, 루카스 패너님, 참 선별하기가 힘들겠습니다. 루카스 패너님, 맞습니다. 이게 참 지난한 작업이면은 분명 한 건데요. 일률적으로 34명 다 용태. 라고 하는 것보다 왜 총선에서는 지금 한 석이라도 더 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승패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분석을 이제 그 철두철미하게 잘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네. 공천관리위원을 지난번처럼 오합지졸로 구성하면 폭망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진짜 오합지졸로 구성하면은 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정말 실망이 아니라 신망이죠. 실망. 신망을 잘 받는 분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신망이 있는 분들을 공천관리위원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름 석자만 돼도 그분이면 충분히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을 이 공관위원 또 공관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공천관리위원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구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저는 영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준석이 한 자리 달라는 거 아닌가요? 황보라님, 저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때를 뜨면 뜰수록 공천에 확실한 공천과 자기 사람 밀사람 심어달라는 그런 그 분석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최소한도 34명, 34명이란 명단을 제가 쭉 살펴봤고요. 이미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이미 내가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즉 친윤이라고 하는 아까 5명으로 분류가 됐죠. 그분들에게는 이미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다. 즉 뭔가 결단, 희생, 그리고 양보 이런 것들이 지금 절실하다. 그러니까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란다 하는 전화를 미리 지금 하고 있다. 일부는 통화를 했고 일부는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의사를 전달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말도 또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희생과 양보 그리고 이번에 헌신 자기의 그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내어주는 그런 희생정신을
이번에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당 지도부가 여기 포함이 되고 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친윤이 누군지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당 일각에서는 김기현 현재 당 대표입니다. 당 대표가 아마 가장 먼저 울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기현이 울산 불출마 가능성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장제원, 권성동 누가 뭐래도 확실한 친윤 의원이죠. 이전 표현대로 하면은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관계자. 물론 이건 이제 이준석이 만들어낸 말이라 저도 가급적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장제원, 권성동과 같은 핵심, 이 정권 초반에 핵심 역할을 한 분들이 희생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요, 험지 출마 라든가 여러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34명 중에서 저는 최소한도 한 25명 정도는 그 카드를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즉 이참에 정계 은퇴를 하기를 원치 않으면은 수도권의 험지, 누가 봐도 험지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험지, 이런 험지를 택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 당대표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더 지금 심사숙고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뭔가 양보를 하고 뭔가 이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당대표부터 솔선수범한다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불출마해서 만약 민주당이 당선되면 누가 책임지죠? 비딩님. 그렇습니다. 저런 의식, 저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 거죠. 저들이 불출마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어부지리를 얻어서 당선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아주 세밀한 저런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3선, 4선, 5선 한 사람을 빼고 그 자리에 신인이던 그 지역에서 한두 번 출마한 사람을 내세울 때 오히려 민주당이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어려운 작업이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순자님, 황보라님, 비딩님, 험지 출마보다는 당선될 사람이 출마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딩님인데요. 당선될 사람, 이게 최고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중진의 물갈이가 사실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고민의 포인트가 바로 저겁니다. 당선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 민주당이 또다시 170석, 180석, 저들이 얘기하는 200석을 또다시 얻는다면은 대한민국의 재난급 재난이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하죠. 지금 곧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식물 대통령 수준으로 거의 뭐 동결되고 국회는 하나도 일을 처리를 하질 않고 그들이 필요한 법안만, 민주당이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킬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당선될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을 하는 게 아니냐. 그거와 그래도 뭔가 물갈이, 새로운 피수혈을 통해서 혁신과 변화와 그리고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가 참 이게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만큼 상황이 워낙 절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기에 34명이 전원이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약 25명 정도 그런 분들. 그렇다면 뭡니까? 10분 정도는 상황,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걸 빼고 다른 사람이 집어넣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이거는 역대 이 선거의 수치라든가 이런 계량적인 거를 총동원해서도 그 지역구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총동원해서
아마 지금 작업을 앞으로 진행할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윤통님도 대안이 있으실 테죠, 진해권님.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1을 살펴봤습니다.